며느리가 친정 부모만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눌러왔던 계획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지요. 사람들이 제게 물을 겁니다. 어머니, 그때 화가 많이 나셨죠? 복수하고 싶으셨죠?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도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제 작은 시도였을 뿐입니다. 저는 올해 68 이름은 정숙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연. 그 두 사람이 제게 남은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회사 일에 치이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자기들 삶 꾸리느라 늘 분주하지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젊을 땐 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작은 균열처럼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설날이면 저는 새벽부터 떡국을 끓였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내고 가래떡을 동그랗게 썰어 넣고 계란지단을 곱게 부쳐 올렸습니다. 식탁에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김장 김치와 전도 차려뒀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먼저 다녀오고 들를게요. 늘 그 말이었어요. 그 들른다는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집이고 그쪽은 부모인데 왜 나는 늘 들르는 곳이어야 할까요? 그렇게 식탁 위에 놓인 떡국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다가 곧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국을 덜어 먹으며 뜨겁지도 않은 그 국물 속에서 내 마음까지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소연은 참 성실한 아이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부모님께도 효녀예요. 그런데 그 효심이 항상 친정으로만 향했습니다. 제 생일날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소연 어머니 생신날은 달랐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예약된 식당에 가서 엄마,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 말과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곤 했죠. 저는 휴대폰 화면 속 그 사진을 보며 잘했네, 참 잘했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웃으려 애쓸수록 눈가가 시려왔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도 몇 번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가 친정에 잘하는 건 기특하다. 그런데 시댁도 잊지 마라. 그럴 때마다 민호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죠. 엄마, 소연이가 워낙 바쁘잖아. 또 장모님 몸도 안 좋으셔서 먼저 챙기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나는 뒷전이어야 하지?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서운함을 덜 느꼈을까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제 편이 되어 우리 집에도 좀 신경 써라 했을 테지요. 그러면 소연도 조금은 달랐을까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 해요. 일주일 일정이에요. 환갑 기념이라 꼭 가야 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좋은 추억 만들고 와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친정이구나. 또 나는 아니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번엔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보자. 공항에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이야말로 내가 준비한 걸 실행할 시간이다.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민호가 예전에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조용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옷방 문을 열자 계절이 뒤섞인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병과 반쯤 남은 반찬통, 까맣게 변색된 채소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오늘은 말 대신 손으로 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접시 위에 눌어붙은 자국을 수세미로 문지를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옷은 색깔별로, 계절별로 나누어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입을 때 편할 텐데. 혼잣말을 하며 서랍 속 작은 양말까지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냉장고 속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꺼내버리며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 다시 채우는 거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때 미역 한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미역국을 끓여야겠다. 소연이가 좋아했던 거잖아. 참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고 다진 마늘을 넣고 국간장 한 방울.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국을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아, 우리 집에도 따뜻한 숨결이 있구나 느꼈으면. 그리고 멸치볶음, 김치볶음, 고기도 조금 볶았습니다. 도시 사람 입맛에는 짭짤한 게 좋으니까요.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저는 제 마음까지 곱게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내 서운함을 원망이 아니라 정성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정리가 끝난 집안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액자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2돌 때 찍은 사진, 소연이 처음 제사상을 받들던 날 어색하게 서 있던 사진, 결혼식 날 세 식구가 함께 웃던 사진. 하나하나 닦아내며 액자에 곱게 넣었습니다. 망치를 들어 거실 벽에 톡톡 못을 박고 액자를 걸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민호, 소연, 그리고 저. 그 웃음은 잠시 잊고 있었지만 분명 우리에게 존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니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웃던 날이 있었지.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를 꺼냈습니다. 펜 끝이 떨려 글자가 삐뚤빼뚤해졌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야, 소연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서 한 일은 그저 집안일일 뿐일 거다. 그릇 몇 개 닦고 옷 몇 벌 정리하고 국 하나 끓였을 뿐이야.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바빠서, 익숙해서, 그러다 보니 나를 뒤로 밀었을 뿐이겠지. 나는 이해한다. 정말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라. 사진을 걸었다.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을. 혹시 너희가 길을 잃을 때 이 벽이 방향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어디에서 상처받고 지쳐도 이 집에, 이 사진에 웃던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다오.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하지만 부탁이 있다면 가끔은 나도 너희 옆에 서고 싶다. 한 번이라도 함께 사진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게 어머니의 작은 바람이다. 어머니가. 저는 메모를 접어 액자 밑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야.
나는 가족을 다시 부르고 싶은 거야. 며느리 소연은 해외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겠지요. 휴대폰 속 사진에는 바닷가 풍경, 맛있는 음식,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쁘죠? 아빠, 사진 찍어요. 우리 딸 덕분에 해외까지 다 오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달랐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뿐. 저는 그 고요 속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5살이던 때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 부르던 사진. 소연이 처음 우리 집에 와서 긴장한 얼굴로 인사하던 사진.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에서 모두는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웃음은 아직 여기 있다. 소연아, 내 떨리던 손길도 아직 여기 있다. 제발 잊지 말아다오. 우리도 함께였다는 걸. 고요한 집안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구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겐 길었고 그들에겐 짧았을 겁니다. 소연과 민호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는 멀리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떠올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대구르르 구르는 소리, 여행지의 냄새가 묻은 옷, 기념품 봉투, 모든 것이 그들에겐 즐거운 흔적이었겠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철컥,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도 재미있었잖아.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고. 그때 그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풍경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싱크대는 반짝이며 정리돼 있었고 옷방은 계절별로 깔끔하게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듯하게 정리된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 액자 속 웃는 얼굴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호가 두 돌 때, 소연이 어색하게 웃던 날, 결혼식장에서 셋이 나란히 웃던 모습. 소연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다녀가셨나 봐.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의 가족이다. 다음엔 나도 함께 껴줘라. 그 글자를 입술로 따라 읽는 동안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나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죄를 고백하는 듯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연아,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자.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고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소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말끝마다 울음을 삼키며 이어갔습니다. 저 너무 친정만 챙겼어요. 어머니도 제 가족인데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사진을 보고 메모를 읽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소연아.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두려웠을 뿐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던 소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꼭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약속드릴게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됐다.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옆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바로 갈게. 소연이 미역국 먹고 싶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은 내가 잘하지. 근데 설거지는 너희가 해라.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번져왔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그 소리는 제 마음을 오랜만에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반찬이 올려져 있었고 민호와 소연은 서로 젓가락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벽 앞에서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옆에 오늘의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족은 잊히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지는 거지. 며느리가 친정만 모시고 여행을 떠난 사이 나는 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 계획은 복수가 아니라 함께 가자는 손 내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뒤로 밀린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말 대신 작은 손길을 남겨보세요. 사진 한 장, 반찬 한 가지, 메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언젠가 큰 화해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